이은정의 보이는 라디오 2부는 울산 시민사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 병원분회 이장우 분회장과 함께 울산대학교 병원 콜센터와 응급실 안전업무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장우 분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CBS에서도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울산대학교 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주화 내용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지금 초진 상담, 전화 예약, 그리고 검사 예약, 병원 안내 등 전화 업무를 전담하는 콜센터를 외주화하는 것하고 네.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과 안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에서 외주화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 외주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울산대학교 병원은 상급병원이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이 작은 병원을 들려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진으로 오시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그 콜센터가 외주화되면 울산대학교 병원 직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진료 시스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만에 하나 상담이 잘못돼서 해당 질병 전문이 아닌 다른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각종 검사하고 대기하면서 버린 시간 등등 불편과 손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네. 게다가 콜센터를 외주화했을 때 우선 환자들이 진료 정보를 외주회사에 있는 서버로 이렇게 전송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자 정보가 외주회사의 의도에 따라서 악용되거나 이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 콜센터는 일반 콜센터하고 다르게 질병 상담에서부터 수많은 환자, 그리고 수많은 질병, 그리고 또 수많은 의료진과 검사를 매칭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생명과 연관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볼 업무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 콜센터를 외주하면 환자 정보가 이제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례가 있나요? 예, 2014년도 말에 이 전자처방전을 담당하던 모 통신회사가 환자 정보를 대량으로 빼돌려서 한 1억 건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본사 네. 서버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송해가지고 축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주로 이제 개인 정보를 팔아먹는 등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됐는데. 요즘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콜센터를 외주화해서 외주회사 컴퓨터 서버를 사용하는데 외주회사가 환자 정보를 축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는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하고도 상업적 이용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 질병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제 외주화해서 전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예민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 안전 업무까지 이제 외주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응급실 안전 업무를 외주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응급실의 폭언 폭행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이 늘 위험받고 있는데요. 응급실에 폭언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응급실 환자들이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하고, 네. 음주 환자들, 그리고 이제 의료비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 때문에 이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폭언 폭행을 예방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불편한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이제 외주화하면 그런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외주화되면 당연히 이제 저임금하고 고용 불안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이제 온갖 욕설과 폭행에 이제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자가 이제 교체가 되는 게 이제 다반사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폭언 폭행 예방 활동은 이제 고사하고 일어난 사건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제 외주화된 다른 병원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외주화된 다른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는 건데요. 네. 응급실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역 경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결국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왔어야 이제 해결되는데요. 그 이유가 용역 경비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나 보호자들 제지하다가 네. 혹시 자신이 다치거나 또는 이제 환자를 다치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용역회사도 책임지지 않고 이제 원청인 병원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런 행동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한양대학교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런 관련 레포트를 쓰신 게 있습니다. 네. 응급실 폭언폭력 실태 레포트를 보면 용역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30여 개 대형 병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이 외주화를 할 경우에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주화할 때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전문 업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콜센터하고 다르게 병원 콜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전문가는 우리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내 업무도 마찬가지죠. 그 일반 경비, 시설 경비가 아니라 응급실 안내는 환자들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고 그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우리 병원에서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일한 분들이 오히려 전문가일 거고 그리고 책임 의식도 더 높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이번에 외주화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울산대학교 병원 노사가 2004년도에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죠. 네. 청소 부분하고 식당 부분을 외주화했습니다. 근데 음. 외주화할 때 약속한 사항인데요. 다른 업무는 이제는 더 이상 외주화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또 외주화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서 하겠다. 이런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이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이제 위반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외주화에 나섰다. 근데 사실 이 응급실에서 직원들이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요. 뭐 회사 측 그러니까 병원 측인 물론 노조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런 대안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진짜 폭언 폭행은 이미 일어나 버리면 이제 늦은 거죠. 네,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데 네. 그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임금이 좀 안정된 정규직원이 안내와 안전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세월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적됐고요. 네. 울산대학교 병원은 지금까지 이제 응급실에 안전 인력 1명을 배치해 왔는데 야간에는 다른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 안내를 위해서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되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죠. 그럴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종종 있죠. 예. 노동조합에서는 2014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이제 요구하고 작년 임단협 때 요구하고 상시적으로 2명 이상 좀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인보회부 마무리하면서 병원 측에서 응급실 안내 인력을 충원해서 응급실 인력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네.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5년 들어오면서 그 노동조합과 그 약속했는 거를 갑자기 뒤집고 이제 외주화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그걸 바꿔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응급실에 이제 정규직 안전 안내 인력을 충원하고 폭언 폭행 예방을 비롯한 환자 직원 안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급실 안전 업무를
이제 시설 경비 업무 수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경영진이 먼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 노조에서 병원 콜센터와 응급실 안전 업무 외주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병원 우리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네. 우선 직원들께 외주화 이제 문제점들을 알려내고 있고 환자 보호자들께도 좀 알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주화 반대 이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이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울산대학교 병원 콜센터와 응급실 안전 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이 노동조합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예, 현재 하고 있는 항의 농성을 이어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전체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외주화 반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단협 교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교섭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외주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상급병원이 되면서 진료비만 많이 올라갔지 사실 크게 달라진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달라진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외주화를 통한 이제 불안과 저임금 고용 불안의 나쁜 일자리가 아닌 네. 좋은 의료와 좋은 일자리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들으실 울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울산대학교 병원은 1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 각종 국가 지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상 공공병원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울산 지역 시민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조는 2015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병원 측에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돌려서 저소득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거 외주화 문제, 저희들은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울산대학교 병원노조 이장우 부회장과 울산대학교 병원 콜센터와 응급실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